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제 주호영 부의장에게 오후 11시부터 오늘 새벽 6시까지 필리버스터 사회를 좀 맡아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우 의장과 또 민주당 소속의 이하경 국회 부의장에게 좀 피로가 좀 누적됐다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주호영 부의장은 거부를 했는데 그 이유가 민주당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악법을 만드는데 협조할 수 없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것은 부의장으로서 해야 할 몫을 안 한 직무유기다 해서 국회법 개정도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여기에 대한 두 분 의견 좀 들어볼게요. 이 의원님 먼저 듣겠습니다. 그 주호영 부의장의 저 발언은 실제 의장단이 국회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져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많이 벗어난 발언으로 보여지고요. 네. 인간적 도리도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실제 본회의장에서 보면 밤새도록 저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게 의장단의 책무예요. 권한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책무입니다. 그 책무를 방기하는 거, 그래서 이제 직무유기 얘기도 나오는 것이고, 사실 그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하경 국회 부의장 두 분이 번갈아 가면서 12시간씩 막 사회를 보고 그래요. 사실 저 자리에 앉으면 뭐 졸거나 잘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저러고 있어야 되거든요.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그런 인간적인 측면을 빼더라도 당연한 책무인데 법안 처리의 어떤 그런 과정이라든지 내용이 개인적으로 좀 불만족스럽다고 해서 저렇게 책임을 방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어떤 의장단에서 나는 이 절차가 마음에 안 들고 이 법안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해서 그런 사회 그 자로서의 어떤 권한을 내팽개치면 예. 국회가 어떻게 굴러갑니까? 그래서 매우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 그런 국회 부의장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할 거면 직을 내려놓으시라. 왜 굳이 직을 붙잡으면서 다른 것들은 다 누리고 있거든요. 부의장실, 큰 부의장실과 어떤 그 국회 공무원들 다 조력받고 다 누릴 건 누리면서도 정작 최소한의 책무도 더 저렇게 방기하고 있는 것은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직무유기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 중립 의무까지 위반한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예. 않습니다. 지금 과연 국회가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정말 과연 거대 야당은 야당으로서 이런 뭐 대화의 대상 상대방으로 인정받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저는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예. 어제 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어제 본회의장에서 이거 수정안이 올라왔습니다. 네. 그 전담 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외부 추천 인사가 추천에 의한 방법에서 뭐 법원 내부에서 어떻게 방식을 정하는 방식으로 수정하는 그런 수정안이 올라왔는데 저는 그 수정안을 본회의장에서 봤습니다. 표결 직전에 그냥 올라온 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 단 하나의 논의도 들어갈 수가 없었고요. 그냥 거기 올라왔으니까 표결해라 이게 다였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대로 표결을 했다면 분명히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석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찬성 가결 통과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국회가 정말 야당이 정말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라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전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 그렇다면 지금 이 법안을 상정하고 하는 절차는 사실상 그 다수당의 이런 다수결을 빙자한 저는 의회 폭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소수당에 저는 부의장을 주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수 야당에 부의장을 주는 이유가 있고 그러면 그 주호영 부의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의장단의 이러한 의회를 진행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항의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네. 그 항의하는 수단으로서 필리버스터의 사회를 보지 않는 수단을 저는 택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한 분 가지만 의견 들어봤고 네, 보충 말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법안 처리 과정도 그렇고요.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하는 과정들이 아니고 충분하게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합의점이 찾아지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면 언제까지 이걸 놔둘 수는 없는 거거든요. 헌법이 그래서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것을 어떤 민주주의의 중요한 작동 원리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 회의 진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장단에서 일정한 그 논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상정해서 처리하자라고 하는 의견을 모을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최종적인 판단은 국회의장께서 하는 거고요. 국회의장이 그런 판단을 해서 상정을 했으면 의장단은 거기에 따르는 게 그게 민주주의의 원리입니다. 거기서 뭐 다수결로 3명이서 모여가지고 투표할 것도 아니고요. 국회의장의 권한이 분명히 있는 지점인데 내용의 당부나 절차의 당부를 가지고 저런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전혀 사리에 맞지 않고 내용과 절차와 별개로 저는 우 의원님 말씀이 국민의힘이나 우 의원님 입장에서는 하실 수 있는 얘기라고 보지만 제가 동의하는 건 아니고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부의장직을 저렇게 해태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것은 좀 구분해서 봐야 된다. 저건 정말 예. 너무 비인간적이에요, 기본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말씀 나온 김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법이 통과된 상황에서 그러면 내년 초에 진행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그러면 어떤 식으로 구성될 것인가? 예를 들면 관건은 전담재판부 판사의 배당에 있어서 이 무작위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확보될지일 텐데 일단 지금 서울 고등법원 판사회의가 기존 전담재판부처럼 전산 배당을 할지 아니면 판사회의에 어떻게 보면 재량권을 좀 많이 준 것 같더라고요. 그런 만큼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지 우 의원님은 어떤 방식을 선택할 거라고 보시는지? 이 부분이 참 저는 많이 아쉬워요. 예. 저는 물론 처음에 외부 인사가 추천하자고 하는 방식은 저는 위헌성이 아주 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특정 판사를 추천하게 되면 그 판사가 판결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추천인이 판결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 독립에 아주 크게 침해하는 결과가 있을 수밖에 없었죠. 다만 어제 이 마지막에 수정안은 그런 식으로 외부인이 특정 판사를 추천하는 게 아니라 판사 회의에 어떻게 판사를 구성할지 이렇게 맡기겠다라고 위임하는 형태로 상당 부분을 조금 물러난 건 맞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더라도 모두가 사람들이 다들 생각했던 게 그냥 판사를 무작위로 정하는 게 가장 좋다. 그게 가장 공정한 것이다. 혹시나 무작위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심이 들면 오히려 무작위를 더 잘할 수 있게 그런 방식으로 어떻게 제도로 보완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왜 지금의 방식을 바꾸려고 하고 다른 방식으로 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어떻게 다르게 판사를 구성하려고 이렇게 하는 모양새를 취해서 마치 판결의 공정성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은 측면이 있고 아쉬운 측면이 여전히 있습니다. 어떻게든 뭐 판사회가 일단 판단을 할 텐데요. 이 무작위성 배당의 원칙 어떻게 좀 준수될 걸로 보이시나요? 일단 대법원 예규에서 규정한 방식대로 하더라도 예. 무작위성은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면 2개든 3개든 어떤 재판부의 사건이 이제 내란 관련 재판들이 배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재판부로 한정해서 배당이 됩니다. 그렇죠. 처음에만 일단 열어놓고 배당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근본적으로 아셔야 될 게 이 배당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갑론을박이 있는데 그것이 기본적인 어떤 위헌성 요소하고 직결되지 않습니다, 전혀. 그리고 지금 이번에 얘기하는 그 내란 전담 재판부법도 2개 이상의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법률에 구성돼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개 이상 중 몇 개를 할지는 온전히 법원 내부에 맡겨져 있는 부분이고요. 아마도 향후 예상은 법률이 이제 통과되고 공포가 되면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붙이게 돼 있기 때문에 공포 즉시 시행이 되면 대법원이 이 법률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기존 예규를 좀 정비하지 않을까 싶고요. 기존 예규가 정비가 되면 그 예규에 따라서 세부적인 어떤 전담 재판부 구성 절차에 들어갈 겁니다. 그것도 아마 신속하게 들어갈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방식으로 구성된 전담 재판부라고 하면 즉 대법원 결국에는 대법원 예규에 따라서 구성되는 전담재판부 또 한편으로는 판사회의나 법원 내에 사무분담위원회를 거친 전담재판부 네. 이렇게 구성된 전담재판부에서 진행하는 재판에 대해서 유연성을 과연 제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지점에서 보면 큰 무리 없이 저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내란 전담 재판부가 이제 구성이 되면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반발이 있지 않을까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언급하면서 한 가지 언급을 더 했습니다.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 어떤 말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후적으로 사건을 특정해서 전담재판부를 만든다면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를 배치한다고 아무리 눈속임을 해도 사건 맞춤형 법관 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비롯해 입법 독재의 헌법 파괴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외에 중대 결심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 이 의원님 어떻게 짐작하시나요? 위헌법률 심판 제청 이외의 중대 결심은 잘 모르겠네요. 뭐 재판을 거부할 수도 없을 것이고. 예.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이 이제 이렇게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여러 경로로 좀 들어보면 법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받아 안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법원 예규의 후속 절차를 통해서 재판부 구성에 네. 신속하게 나서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요. 네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법원은 법률을 존중해서 이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피고인 측 변호인이 어떤 중재 결심을 한다고 해서 재판이 뭐 정지되거나 이상한 방향으로 갈 여지는 없죠. 그리고 내란 수개 재판을 받는 피고인 측에서 입장에서 자꾸 이런 방식으로 뭐 딴지를 거는 듯한 태도들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마 중대 결심이라고 하면 예. 뭐 간단하게는 변호인단의 사퇴 같은 게 있을 수 있고요. 더 나아가면 아마 윤 전 대통령의 재판 거부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게 무의미하진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모든 판결이라는 게 사실 판사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당사자 피고인이 그걸 수긍할 수 있는지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게 특히나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사회적으로 아주 큰 갈등의 이런 기초가 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께서 이 판결의 내용에 대해서 또는 국민들께서 이 판결의 내용을 수긍할 수 있는지는 향후에 우리 사회가 이 갈등을 어떻게 봉합해 나가야 할 수 있는지 매우 중요한 저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재판부 구성 자체를 동의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그렇게 만약에 나온다면 그게 사실은 영향력이 없지 않을 수가 있고 그게 향후에 우리 사회 전반에도 안 좋은 영향력도 일정 부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얘기도 이어가겠습니다. 본격화된 통일교 특검법 둘러싼 여야 움직임을 한번 짚어볼까 하는데요. 국민의힘 그리고 개혁신당이 손을 잡고 통일교 특검법을 먼저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특검 추천권을 두고는 여야의 충돌, 이견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사법부가 특검 추천권을 독점한다면 그런 특검을 뭐하러 합니까? 그래서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헌법 유린의 내란 사태조차 신속하고 엄정하게 심판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 추천권을 사법부에 맡기자는 주장은 국민의 상식과 거리가 멉니다. 민주당이 대법원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그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국민들이 좋지 않게 볼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은 민주당은 좀 예시를 달라. 예,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민주당이 하는 말이 좀 합리적이다. 그럼 협상이 되겠지만은 조의대 싫어요. 뭐 이런 거는 그 투정 아닙니까? 혹시 이 의원님, 이준석 대표가 지금 요구한 것처럼 어떤 예시를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민주당에서도 신속하게 예. 통일교 특검법 발의를 좀 준비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당 법률위원장으로서 초안을 지금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중인데요. 특검 추천 방식에 대해서는 다 열어놓고 지금 검토 중이고요. 어떤 하나의 방향으로 지금 뭐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사법부 추천까지 열어놓고 있다. 모든 방안을 예, 다 예. 열어놓고 일단 검토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네. 어떤 걸 전제로 해서 좀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는 통일교와 정치권의 잘못된 유착관계, 이번 기회에 이런 정교 간의 잘못된 관계 설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발본색원을 해야 된다라는 기본 입장이 있고, 그래서 이런 통일교 관련 특검을 신속하게 출범시켜서 가감 없이 신속하게 그 수사와 네. 처벌로 이끌어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이제 철저하게 진행할 테니까요. 네.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여러 가지를 열어놓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한데 지금 한간에 나온 얘기는 민주당에서 여야 한 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하자 이런 제안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협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여야 한 명씩 추천해도 결국 결정을 누군가 해야 될 거잖아요. 사실 그 결정을 누가 하냐가 더 중요하겠죠. 네네. 대통령께서 뭐 하신다 이러면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고요. 그걸 뭐 최종 뭐 결정을 우리가 한다 또는 아니면 적어도 개혁신당이 한다 그러면 저희야 뭐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근데 다만 저는 이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은 게 예. 특검이란 건 원래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아니면 야당을 수사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냥 검찰 검찰이란지 경찰이란지 이렇게 수사를 하면 됩니다. 그러지 못하는 권력,
그게 바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기 위해서 특검이 있는 건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라든지 여당과 뭐 이재명 정부 여기서 특검의 인사에 너무 많은 개입을 하게 되면 그런 특검을 하는 그런 취지 자체가 몰각될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점에 있어서는 뭐 국민의힘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우리 색채가 강한 사람을 추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네. 객관적인 제3자가 하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뭐 우리 야당의 의견을 조금 더 들어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통일교 특검법 관련해서요. 국내임에서는 그런 얘기를 또 합니다. 이거를 단순히 절차를 밟는 게 아니라 패스트 트랙을 지정해서 하는 게 필요하다. 근데 민주당은 이거 지금 시간 끌기라는 지연 작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붙였습니다. 이참에 신천지 의혹까지 수사하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통일교 특검법을 즉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지체 없이 처리하는 것입니다. 2차 종합특검법을 발의하며 수사 대상과 기간을 대폭 확장하는 움직임까지 보였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국면까지 전국을 끌고 가겠다는 정치적 계산으로 읽힐 수밖에 없습니다. 조건 없는 수용, 제3자 추천 특검, 즉각적인 패스트트랙 처리, 이 세 가지가 갖춰질 때만 통일교 특검은 국민 앞에서 최소한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은 시간 끌기 지연 작전에 불과합니다. 국회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패스트트랙 처리에 최장 330일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처리하면 되는데 왜 패스트트랙을 지정합니까? 국민의힘이 통일교와 신천지를 비롯한 종교를 빙자한 정치 세력들과 어느 수준까지 유착했는지도 샅샅이 규명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을 지체 없이 출범시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종교 유착의 진상을 밝혀내겠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패스트 트랙이지 이거 하면 거의 1년 가까이 걸린다. 내일 당장 합의하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입장이네요. 네, 저는 저 얘기 듣고 예. 패스트트랙에 대한 제도를 이해를 하고 계실 텐데 왜 저런 말씀을 하시나 좀 의아했고요. 지금 말씀 취지는 어쨌든 신속하게 하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네. 패스트트랙은요. 최소 180일, 최장 330일까지 그냥 자연스럽게 그 처리가 지연이 되는 겁니다. 처리가 이제 그렇게 그 기간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패스트트랙 제도거든요. 근데 지방선거 국면까지 끌고 가지 말자라고 하는데 최소 180일이면 지방선거거든요. 예. 왜 패스트트랙 얘기하는지 6개월 모르겠는데 뒤. 예. 아마도 저희가 통일교 특검을 수용한 이후에 여야 간 협상들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들어보면 민주당에서 통일교 특검 받는 그 시점부터는 국민의힘이 굉장히 조심스러워한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국민의힘에 훨씬 더 많은 리스크가 있다. 실제로 언론 보도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게요. 개별 정치인들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대선 시기에 집중적인 조직적인 관여, 이 의혹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 국민의힘에게. 저는 그런 측면 때문에 오히려 이제 특검을 민주당이 받고 난 이후부터는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인상을 저 발언을 통해서 지울 수가 없고요. 만약에 네. 신속하게 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취지라면 연내에 바로 처리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연내. 예. 예. 못할 이유가 없죠. 자, 지금 우 의원님의 의견 좀 한번 들어봐야겠네요. 예. 지금 이제 24일이니까 뭐 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올해는. 예. 바로 하자. 아니, 패스트트랙이 왜 필요하냐. 제가 이 최고위원 아닙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빨리 하고 싶습니다. 합의되면 바로 연내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연내 처리했으면 좋겠고 다만 우리가 뭐 이렇게 말씀드린 건 이게 법사위 내에서 상당한 이게 불신이 쌓여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우리가 이 간사도 선임을 못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또 혹시 뭐 추미애 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이걸 차일피일 미루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 때문에 아마 저런 발언들을 하신 걸 같은데 뭐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고 저희는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단 하나 특검 추천을 조금 제3자, 객관적인 제3자가 할 수만 있으면 그것만 받아들여지면 나머지 부분은 빨리 저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이 얘기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주당의 김병기 원내대표 얘기인데요. 김병기 대표가 지난해 대한항공으로부터 제주도 호텔 숙박권을 받아서 이용했다라는 사실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 대표는 관련 보도에서처럼 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지만 이유를 불문하고 숙박권 이용은 적절하지 않았다, 즉각 반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숙박권을 갖다가 그렇게 이용했던 것은 적절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즉시 반환 조치하겠습니다. 숙박료가 1박에 80만 원이 넘는다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러 번에 걸쳐서 확인해 본 바는 혹시 의심을 받을까 해서 저만이 아니라 다른 의원님도 같이 확인을 했는데요. 그거 보면 이제 한 30만 원 정도 좀 넘는, 그러니까 34만 원 정도 이런 정도의 금액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정당하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자, 김병기 대표에 대한 의견, 또 논란된 내용, 또 해명 두 분 의견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엔 우 의원님 먼저 좀 들어볼까요? 이게 오늘 그 김병기 원내대표가 하신 말씀을 네. 보면 사실 부적절한 행동이죠. 그 자체로 부적절함은 이미 다 밝혀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 더 주목할 만한 점은 네. 저는 이게 단지 그냥 기업으로부터 불법적인 로비를 받고 어떤 접대를 받고 이런 문제를 넘어서 사실 좀 보좌진에 대한 이런 갑질 문제가 같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조금 들어요. 네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지금 보면 나온 증거들이 이 보좌진이 자기가 나눴던 이 카카오톡을 전부 다 공개를 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조금 이렇게 보좌진이 아무리 퇴사를 했다고 해도 저렇게 공개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좋은 관계를 가지고 그래도 다른 곳으로 가서도 그래도 어떻게 잘 지내려고 하지, 저렇게 자기의 카카오톡을 다 공개하고 하는 건 굉장히 원한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들리는 풍문들이나 이렇게 봤을 때는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조금 안 좋은 이런 행동을 많이 하신 것 같고, 그게 더 이렇게 퍼져서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아마도 조금 더 향후에는 찾아보면 조금 더 이것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이미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의원님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당의 이제 원내 부대표를 맡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언론에서 저렇게 인터뷰하신 것 이상으로 저희들한테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송구하다라는 입장들을 계속 밝히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계기로 해서 조금 더 성숙하게 일신하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좀 필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부분대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우리 의원께서 연내 통일교 특검 말씀 주셔가지고 예. 그 지점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은 12월 30일 정도로 예상되는 본회의에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려면은 내일 크리스마스 직후에 법사위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예. 그런 상황이라서 우리 최고위원이시니까 법사위 처리도 신속하게 잘 주문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실 이 종교의 자유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많이 현저하게 벗어난 이런 부분들까지를 좀 용인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좀 정확하게 정교의 어떤 유착 관계에 좀 뿌리 뽑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신속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들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